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HG 슈퍼로봇 대전의 휘케바인 복서. 진짜 이게 나올 줄은 몰랐다 할 만한 물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솔직히 휘케바인 마크 3 나올 때만 하더라도 설마 진짜 했는데 진짜로 나와서 굉장히 놀랍죠. 거기다가 AM 건너가 먼저 나왔다 보니까 와우 진짜 나오겠구나 했는데 아무튼 진짜로 나와버린 휘케바인 복서입니다. 발매는 2024년 7월 달에 웹한정으로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11,000엔. 볼륨감이라든가 기믹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기다가 복서 파츠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휘케바인 복서잖아요? 앞에 휘케바인 들어가잖아요? 이 휘케바인 마크 3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거의 온전히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베이스까지 액션 베이스 7으로 또 넣어줬더라고요. 오, 웬일? 기존의 액션 베이스 4를 빼고 7 넣어줬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 멋진 휘케바인 복서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전부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복서 파츠고요. 왼쪽은 휘케바인 마크 3 파츠입니다. 휘케바인 마크 3의 기본 무장이라든가 소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진짜 빠진 게 하나 없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마크 3를 만들어야 하니까 정크로 마크 2의 파츠들 남는 거 있었는데 그거 통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똑같이. 거기다가 스티커도 하나 들어가는데 휘케바인 마크 3가 쓰던 스티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는 휘케바인만 사용을 하고 복서에는 스티커가 안 들어가요. 그럼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휘케바인 마크 3부터 쭉 보도록 하죠. 일단 편손 한 세트 들어가는 거 똑같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마크 3도 편손이 들어갔죠. 팜 슬래셔, 짠, 이렇게 부메랑처럼 던지던 그 무장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팔에다가 수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똑같고요. 빔소드, 기존의 마크3에도 들어갔던 빔소드죠. 이 자루 자체는 스커트 안에다가 수납할 수 있고 게임에서는 로슈 세이버를 사용하는데 이 프라모델에선 빔소드라고 매뉴얼에 적혀있죠. 그리고 포톤 라이플, 기본 무장 중 하나죠. 그냥 약간 라이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인 라이플. 그래서 생김새 같은 경우도 좀 각지이고 이런 모습이 좀 특징이고요. 스티커 하나, 센서 사용을 합니다. 뒤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제 허리에다 수납할 수 있고요. 손잡이는 이렇게 접어줄 수 있죠. 다음은 그래비톤 라이플. 기존의 휘케바인 마크 3에 들어있던 그래비톤 라이플과 동일한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흰 색깔 파츠의 분할이라든가 좌우에 붙는 손잡이, 센서 이 부분도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휘케바인 복서 상태에서 이 휘케바인 마크 3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액션 베이스 7, 이게 웬일로 또 액션 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해줬더라고요. 이게 기존 게 액션 베이스 4의 발판이 하나 들어있는 그런 구성이었는데 훨씬 더 조작이 편한 게 지금 액션 베이스 6, 7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휘케바인 마크 3나 마크 2 같은 애들은 이렇게 큰 베이스까지는 필요가 없기도 하고 솔직히. 그래서 오히려 볼륨감은 더 적지만 이제 조작감은 더 편한 이 7 들어간 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참고로 액션 베이스 7은 약 100분의 1 스케일까지는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복서의 파츠 스탠드부터 봅시다. 짠, 이제 지혜 남제 때부터 들어갔었던 그 베이스죠. 기둥도 길쭉한 거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인트가 신규 파츠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보면 일단 한쪽으로는 여기 4mm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복서랑 휘케바인 마크 3랑 동시에 전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 있는 조인트를 이렇게 뺀 다음에 조인트 아래에 보면 작은 구멍이 3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멍에 끼워진 조인트가 여기 중앙에 있죠. 그래서 각도를 돌려서 구멍에 끼우면은 이 꺾여 있는 각도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휘케바인 복서를 좀 더 각도를 줘서 전시할 수 있다. 근데 이 조인트랑 베이스가 클리어 파츠인데다가 좀 파츠들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끝까지 결합하고 나면은 다시 빼는 게 조금 이제 초반에는 되게 빡빡합니다. 그거 조심해서 조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스탠드에 쓸 디스플레이 조인트인데 이쪽은 조인트들이 좀 더 크죠? G소드 다이버 때 사용할 조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구멍이 있는 친구는 이 액션 베이스 기둥에다가 이렇게 아예 기둥에다 끼우는 조인트고요. 또 이 두꺼운 조인트는 아까 여기서 작은 조인트, 방금 조인트에서
이제 본체와 연결되는 조인트를 빼내고 여기다가 이제 눕혀서 끼울 겁니다. 눕혀서 끼워준 다음에 먼저 껴놨던 데다가 결합을 시키면 이제 조인트가 옆을 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 여기다가 G소드 다이버 연출할 때 여기다가 옆으로 끼우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두꺼운 베이스가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조인트를 이렇게 세우면은 G소드의 휘케바인을 태울 때 사용할 이제 공중에 띄우는 스탠드가 됩니다. 이때는 수평으로 띄우는 거죠. 그래서 각도별로 또 구멍이 같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휘케바인 복서의 허리 조인트 파츠입니다. 이게 이 위에 있는 두꺼운 조인트 하나 있죠. 중앙에 있는 거. 이걸 통해서 휘케바인이 탑승하지 않은 복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도 세우긴 세웠잖아요. 이거는 허리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허리 파츠를 바꿔주면은 이 조인트를 통해서 요 상체에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이따가 이제 포즈 잡을 때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휘케바인 복서의 스러스터 파츠입니다. 골반과 등에 들어갈 스러스터 파츠인데 하얀 색깔 커버 부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러스터 자체적으로도 뭐 디테일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스트 너클 파츠. 이제 가이스트 너클의 주먹을 이렇게 파츠 교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메탈릭 블루 계통으로 사출된 주먹이고요. 손등이랑 손가락이랑 아주 멋들어지게 조형이 들어가 있죠. 그냥 겁나게 주먹으로 때려 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G소드, 그래비티 소드로 변형할 때 사용할 조인트 파츠들입니다. 부족한 프레임을 좀 채워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골반에 쓰일 파츠고요. 하얀 색깔 외장 부분이고요. 가운데 있는 건 지금 손이죠. 여기 손가락들이고 손등이고 해가지고 손 부분 교체 파츠고요. 그리고 팔을 연결할 때 쓸 또 연결 파츠입니다. 사방으로 조인트들이 막 여기저기 나 있는 게 독특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따가 G소드로 변형을 시켜줄 거다. 참고로 여기가 이제 스탠드 조인트를 끼우는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끼우는 부분인데 방금 본 조인트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본체들 남았는데 일단은 휘케바인 마크 3부터 일반 버전과 살짝 비교하면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휘케바인 마크 3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일반 버전과 동일합니다. 뭐 그 특유의 각진 모습과 곡선들 그리고 거대한 백팩, 멀티트레이스 미사일 부분이라든가 백팩의 파츠 분할부터 전반적으로 뭐 퀄리티 좋았던 그 모습 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반 버전 기존에 발매했던 거 짠! 정말 단 하나의 차이점 없이 100% 똑같아요. 솔직히 오늘 휘케바인 마크 3 자세히 볼 일도 없습니다. 이미 리뷰가 끝난 정말 순수하게 다 똑같은 애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색감도 달라진 것 단 하나도 없고요. 애초에 이 특징적인 컬러 바리에이션이 뭔가 다른 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아예 누구 전용기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잘생긴 얼굴 한번 봐주고요. 건담 페이스. 누가 봐도 건담 페이스. 그래서 누가 봐도 티탄즈가 새로 만든 건담이구나. 이거 AOZ에 등장하죠? 라던가 여러 가지 밈이 있는 그 친구죠. 심지어 한때는 건담과 그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작품에서 퇴장했었던 그런 몸이기도 하고요. 무튼 그렇다. 상체 같은 경우도 모든 노란색이 다 파츠 분할, 어깨에 있는 부분도 노란색들 다 파츠 분할이라는 게 참 좋은 부분이었고 팔에 있는 하얀색 부분도 다 파츠 분할, 슬라이드로 조립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왼쪽 팔꿈치에다가 팡 슬래셔 이렇게 수납 짠! 이런 식으로 수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팡 슬래셔는 실제로 복서랑 도킹할 때는 빼줘야 해요. 라는 거는 대체 무장 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의문이긴 하네요. 실제로 인게임에서는 팡 슬래셔를 복서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뭐 하얀 색깔 다 분할이죠. 뭐 이마, 머리 라인, 이런 어깨, 흉부, 뭐 이런 데나 손목, 고관부 다 흰 색깔 파츠 분할이기도 하고 스커트에 노란색도 다 파츠 분할이고 그나마 노란색 분할 안 된 게 이 백팩의 작은 부분들이 포인트들. 백팩의 스러스터 부분은 다 하얀 색깔 파츠 분할 멋들어지게 되어 있기도 하고 깔끔한 모습이 보기가 좋죠. 거기다가 다리 쪽도 보면은 역시나 흰색이나 노란색 싹 다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외장도 투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파츠 분할 다 이루어져 있는 게 보기가 좋았고 발 같은 경우도 뭐 누가 봐도 약간 건담스러운 근데 뭐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니까요. 그리고 백팩에 있던 멀티 트레이스 미사일 분리 이거 처음 뺄 땐 좀 빡빡하거든요. 천천히 분리 후에는 아래쪽, 위쪽,
오픈 멀티 트레이스 미사일. 안쪽 분할된 것까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참고로 낄 때 다시 그러니까 되돌리거나 뺄 때 완전히 밀착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빼는 건 편한데 끼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덜컥거리거든요. 이때는 이중 관절이니까 이 바깥쪽 관절만 먼저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밀착만 시켜주고 슬라이드로 밀어 넣듯이 해서 끼워주면 좀 편하게 낄 수 있습니다. 무튼 이렇게 멀티 트레이스 미사일이었고요. 사실상 오늘 리뷰는 휘케바인 마크3가 아니니까 복서니까 이 이외의 마크3 관련해서는 제가 일반 버전 리뷰했던 거, 단품 리뷰했던 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 휘케바인 마크3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가 시선 처리인데 목 관절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여기저기 되게 많이 꺾이고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즈 잡았을 때 시선 처리가 깔끔하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크3 단품 포즈를 왜 보느냐, 사실상 이 액션 베이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액션 베이스 7을 제대로 안 써봤기 때문에 좀 봐두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각도까지 좀 커버를 해주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일단 라이플 액션. 다음은 그래비톤 라이플. 각도를 좀 더 꺾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울게도 가능하니까 한번 해봤는데 포즈, 각도 잘 나오네요. 그리고 빔소드 액션, 앞으로 달려드는 액션, 그래서 액션 베이스의 각도를 앞으로 크게 꺾어봤습니다. 이런 포즈도 충분히 커버를 해주고요. 근데 그게 있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팡슬래셔 날리고 그래야 되는데 액션 베이스 7에는 보조 스탠드가 없네요. 원래는 이제 메인 스탠드 하나 있고 보조 스탠드가 남아가지고 보조 스탠드 쓸 수 있었는데 그게 없네요. 그래서 팡슬래셔 액션 베이스를 이제 팡슬래셔에다가 장착을 한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90도 옆으로 꺾는 것도 가능해가지고 조인트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좀 꺾어주네요. 좋네요. 마지막은 멀티 트레이스 미사일. 역시나 베이스에다가 한번 올려서 전시를 해봤고요. 이런 느낌으로 전시해줘도 이 마크3 단품으로도 충분히 멋진 액션 나오죠. 자, 이제 휘케바인 복서의 복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조립을 끝내고 나면은 이렇게 복서의 상체, 복서의 하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전신을 제대로 보고 싶기 때문에 요 연결 파츠, 허리 조인트 파츠를 써서 제대로 복서 상태로만 세워보도록 할게요. 골반 쪽에 있는 이 하얀 색깔 외장을 교체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빼서 다리 관절도 빼주고, 이 골반에 해당하는 파츠, 이 위에 조인트가 있느냐 없느냐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인트 있는 걸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조인트에다가 상체를 가지고 와서 위치 맞춰서 장착! 이렇게 복서 완성! 야, 일단은 놀랍네요. 이 강화 외골격이라는 것부터가 로망 가득한 그런 메카 아닙니까? 심지어 그게 그 안에 로봇이 타? 심지어 슈퍼 로봇이 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볼 때부터 역시 복서다. 제가 슈퍼 로봇 대전에 등장을 하는 메카들 쭉 볼 때 이렇게 한 방에 진짜 지체 없이 꽂힌 거는 몇 없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복서였다. 일단 강화 외골격이다 보니까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메카가 탑승을 해야 되니까. 이 휘케바인 복서가 와서 안쪽에 탑승을 해야 하니까 속은 비어 있으니까 이 비어 있는 내부도 한번 슬쩍 한번 살펴보고요. 도킹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죠. 일단 사이즈, 휘케바인 마크3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2배에 달하는 사이즈, 엄청 큽니다. 휘케바인 마크3가 정수리까지가 약 14cm거든요. 근데 휘케바인 복서 쪽으로 가면은 어깨까지가 22, 3 나오네요. 22.5에서 23cm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약 9cm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죠. 상당한. 휘케바인이 2개니까 그냥 재보면 되겠다. 휘케바인 2개 쌓아서 허리 정도까지 오네요. 거기다가 전신 스티커 없는 다 파츠 분할입니다. 흰 색깔도 노란 색깔도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싹 다. 자, 일단 상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먼저 볼게 이 내부. 아무래도 요 휘케바인 탑승하고 나면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 내부에도 뭐 조인트부터 해서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거기다가 이 위에 있는 동그란 조인트랑 밑에 있는 사각형 조인트, 이거 2개로 이제 휘케바인에다가 장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도 조금씩의 디테일이 보이고요. 그리고 요 골반 쪽으로 내려가면 요 안쪽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있죠. 이 부분도 골반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도킹하고 나면 안 보일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조인트 하나 있죠? 여기가 이제 휘케바인의 골반에 들어갈 원래 스탠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걸 빼서 볼까요, 잠깐? 이 안쪽에도 이 디테일이 조금씩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조인트 생각보다 고정이 단단하게 들어가는데 빼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부러질까봐,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길래 혹시나 부러질까봐 애초에 이 조인트, 애초에 구멍이 나 있는 조인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1mm 황동선 집어넣고 빈 공간에 순접으로 채워서 보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몰라서. 속빈 조인트? 근데 타이트하다? 이거 두렵거든요. 무튼 그래서 여기는 사전에 좀 보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어깨 위쪽으로 덕트가 하나씩 보이고요. 테두리의 흰색은 당연히 파츠 분할입니다. 등으로 가보면은 하얀 색깔 커버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도 이제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골반 쪽과 함께 스러스터 파츠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요. 딱 교체하는 부분들만 아래쪽에 디테일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흰 색깔 커버만 벗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외장 파츠랑 같이 이렇게 빼줄 거예요. 빼주고 이 부분을 스러스터 파츠로 교체. 골반 쪽, 등 쪽 이렇게 두 개, 양쪽 다 교체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러스터가 완성이 되고요. 뭔가 덩치에 비하면은 작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쪽은 건담 같은 리얼 로봇이 아니라 슈퍼 로봇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무튼 위쪽으로도 약간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나 흰 색깔 외장 부분 분할된 거 보기 좋고요. 허리 부분, 이 하얀 색깔 부분도 여기도 당연하지만 파츠 분할 잘 되어 있고요. 이따가 G소드가 될 때는 이 부분이 파츠 교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체한 골반 파츠, 조인트 파츠 부분은 양옆으로 뒤쪽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죠. 그리고 가만 보면은 어깨로 연결되는 관절부에도 디테일이 들어 있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디테일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나 봐요. 거기다가 뒤쪽에도 약간의 디테일 들어가 있는 데다가 어깨 쪽 노란 색깔 외장의 파츠 분할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는 게 눈에 띄고 거기다가 앞쪽도 같이 분할된 거거든요. 아주 깔끔해서 좋았고요. 거기다가 팔 관절 부분도 은근은근 좀 조형들이 들어가 있어요.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기도 하고 겉에 드러나 있는 외장도 흰색이랑 이런 거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관절부에도 조금씩이지만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이 팔 부분도 흰색이라든가 노란색 깔끔하게 파츠 분할된 데다가 조형도 보기 좋아요. 겉부분에 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분할되어 있고 색깔도 괜찮게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요 팔 안쪽으로는 손잡이가 들어가 있죠. 이 손잡이는 C형 파츠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관절 자체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지만은 놀라운 거는 이 안쪽입니다. 저 안쪽 슬라이드 기믹이 있어요. 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위쪽으로 접혀져 있는 상황이다가 혹시나 액션 취하거나 할 때 팔을 좀 더 격하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내려서 슬라이드로 조인트를 올려주면은 이 안쪽에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프레임 디테일 요런 것까지 신경 써서 되어 있으니까 팔 액션 좀 크게 취할 땐 이렇게 기믹도 들어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거기다가 뭐 손잡이는 이렇게 아래로 접을 수도 있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요.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손잡이 빼고 나면은 회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손은 건프라 PG에서 사용을 하던 전지가동 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완전히 펼쳐주는 게 가능한데 PG 스트라이크 건담 때부터 사용하던 손이거든요. 그래서 유니콘에도 이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레드 프레임에도 이 손이 들어가기도 하죠. 하다못해 그 하이 레솔루션 파워드레드에도 이걸 썼었으니까. 근데 스케일만 놓고 보면은 이제 복서에 적합한 손이긴 합니다. 참고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바깥쪽부터 해서 두 번째 마디, 이 두 번째 마디가 생각보다 어느 부분에서 특정 부분에서 좀 빡빡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맘껏 만지다가는 이 볼관절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이 손가락의 볼관절이가 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래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요. 저도 이미 한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탄성이 세요.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다리 쪽을 보면은 역시 노란 색깔 외장 부분은 다 파츠 분할. 거기다가 조형도 보면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허벅지 앞부분이 그대로 파츠 하나거든요. 근데 조형이 진짜 좋아요. 진짜 조형 좋습니다. 이렇게 막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와우, 파츠 하나 치고는 굉장히 디테일이 좋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허벅지 부분 뒤쪽이죠. 뒤쪽도 이제 양옆으로 두께가 좀 얇아 보이는데 이 안으로는 이제 슈케바인의 다리가 들어올 부분이라서 이렇게 공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안쪽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은 거의 없네요. 심플합니다. 파츠 분할된 것만 좀 보이고 관절부의 디테일이 좀 보이긴 하네요. 바깥쪽으로도 방금 본 관절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이제 무릎 지나서 아래쪽으로 오면은 흰 색깔 부분, 이게 AEM 건너 때도 느꼈지만은 하얀색 분할이 진심이다.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 흰 색깔 분할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에 또 노란 색깔 파츠 분할된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조형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깥쪽에서 보면은 약간 슈케바인 마크 3의 다리가 떠오르기도 해요. 이게 딱 색 배치가 진짜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은 앞뒤로 흰 색깔 하나씩 들어간 거라든가, 이 노란 색깔의 덕트 디테일이 있다던가, 그 다리의 색깔 분할 상태라던가 이런 게 좀 눈에 띄죠. 그리고 발 부분, 이제 G소드가 됐을 때 이제 칼날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발등이죠. 발등의 이 거대한 구조물, 이 부분 거의 무릎에 닿을 정도로 사이즈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고요. 발 같은 경우도 하얀색의 발등, 뭐 발꿈치 쪽도 흰 색깔 외장 부분 다 깔끔하게 분할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발도 이 앞꿈치 따로 되어 있고요. 이 중간 부분도 관절이 좌우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볼관절이거든요, 이거. 거기다가 발바닥 디테일 좋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무엇보다 이 발 조형, 전체적인 각진 조형이나 이런 게 볼륨감이 진짜 보기가 좋았어요. 관절부 같은 경우도 살짝 이렇게 안쪽을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도킹 전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허리 돌아가는 건 지금 없어요. 허리 돌아가는 거는 도킹 후에 요 조인트 없는 거, 위에 조인트 없는 걸 써야 이제 도킹 후에 허리가 돌아갑니다. 애초에 허리를 슈케바인 허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일단 어깨 외장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내리고 이렇게 막 앞으로 꺾었다가 옆으로 뒤로 꺾었다가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여러 가지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적으로도 보면은 안쪽에 어깨를 안쪽으로 살짝 모아주거나 뒤로 살짝 넘겨주거나 이런 앞뒤 가동에다가 바깥쪽에도 이렇게 팔을 들고 내리고 하는 관절이 하나 더 있고요. 그 앞으로 팔을 옆으로 들고 내리고 하는 관절과 앞으로 드는 관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깨 위치를 높이는 관절을 쓸 거냐, 아니면 팔만 그대로 앞으로 들 거냐, 아니면 둘 다 쓸 거냐 하는 그런 관절 가동이 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 팔 회전하는 부분도 있고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인 것 같지만 위쪽으로 관절이 하나 더 있는 90도 가동입니다. 그래서 이중 관절로 90도까지 딱 꺾어줄 수가 있고요. 팔 하박 자체적으로도 회전하는 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팔을 회전시켜 주는 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손목은 기본적으로 볼관절 연결이지만은 손 자체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관절을 꺾는 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에 이 부분까지 통짜 프레임으로 사출되어 있는 거라서 되게 빡빡합니다. 처음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안쪽으로 너무 꺾으면은 관절이 살짝 빠져가지고 이거는 조심히 만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뒤로 넘어가는 관절은 없습니다. 앞으로만 들 수 있어요. 여기서 관절이 크게 앞으로 들어지고요. 90도가량 가동을 하고요. 허벅지 회전부도 있습니다. 회전을 해주고요. 이 부분이 살짝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꺾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안쪽에 연결된 축까지 해서 다리를 옆으로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죠. 완전히 옆으로 들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도킹 후엔 이 정도 가동은 힘들죠. 도킹 후에는. 그리고 무릎 부분은 이중 관절로 상상 이상으로 아주 크게 꺾이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다가 슈케바인의 다리가 오면은 이 정도까지 꺾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가동을 하고요. 발목 같은 경우도 좌우 회전축도 있고요. 그리고 안쪽을 꺾는 거 생각보다 많이 꺾여집니다. 외장끼리 맞닿을 정도로 크게 꺾여지기도 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발목을 이렇게 앞으로 들고 뒤로 뻗고 발바닥까지 가동해서 크게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발바닥 같은 경우는 이건 변형 때문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도킹 전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무릎 꿇기 자세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휘케바인 복서 도킹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휘케바인 먼저 준비를 해줄까요? 팔꿈치에 있는 팡슬래셔는 떼내고요. 그리고 백팩도 아예 백팩 전체적으로 다 빼줍니다. 완전히 탈거를 시켜주고,
그리고 다리는 일단 완전 차렷, 그러니까 뒤쪽 스커트가 뒤로 벌어지지 않게끔 완전히 안쪽으로 밀착되게끔 준비를 해주고요. 허리도 곧게 펴주도록 하죠. 그리고 편안한 도킹을 위해서 손을 잠시 빼주겠습니다. 이 손잡이를 미리 잡는 게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휘케바인 본체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복서는 허리 연결 조인트를 아까 이제 조인트가 없는 걸로 바꿔줄게요. 다시 상체 분리하고 골반 분리하고 고관절 빼주고 조인트를 다른 걸로 바꾸어서 다시 결합. 먼저 상체를 가지고 온 다음에 팔에 손잡이를 미리 결합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도킹을 하고 끼우려고 그러면 되게 좀 귀찮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껴놓는 거고요. 양쪽 다 꼈으면은 상체 준비 끝. 하체는 일단 다리 쪽을 빼줄게요. 이렇게 아래쪽을 빼주고요. 골반도 요 앞부분만 빼옵니다. 뒤쪽 외장은 그대로 하얀색이랑 연결된 상태. 그리고 양팔 벌리고 다리 벌리고 골반으로 가서 먼저 조인트를 껴줍니다. 끼우면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스커트 사이로 요 외장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앞쪽보다도 뒤쪽이 좀 비좁아요. 그래가지고 끼우는 게 조금 타이트합니다. 조심조심 껴줍시다. 스커트를 뒤로 들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러면 뒤에다가 끼울 수 있는 외장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잘 껴주고요. 뒤쪽에 무장 수납용 조인트 벌려줍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 골반이 올 차례죠. 하얀색 외장에 있는 구멍 거기다가 요 무장 조인트 이걸 맞춰주면서 끼워줍니다. 잘 보면서 잘 넣어주고요. 이렇다 보니까 뒤쪽 공간은 좀 많이 타이트한 형태예요. 그 다음 휘케바인의 발 앞꿈치만 90도 접어줍니다. 그 다음 복서의 종아리 외장을 잠시 열어주고요. 안쪽 공간에 다리를 맞추면서 골반 바깥쪽에 있는 조인트를 맞춰서 도킹! 윗부분을 끝까지 잘 밀어 넣어주면 다리 쪽 도킹이 끝이죠. 반대쪽 동일하게 도킹! 그리고 종아리를 덮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하체의 준비 끝났고요. 상체로 갑니다. 복서의 팔을 잠시 벌려준 뒤에 어깨도 이렇게 좀 들어줄게요. 그 다음 원래 휘케바인의 백팩이 끼워지던 부분에 그대로 다시 똑같이 장착! 그 다음 어깨 내려주고 손잡이에 미리 껴놓은 손을 장착! 반대쪽 마찬가지 장착! 휘케바인 복서 완성! 멋지다. 좋네요. 좋다. 묵직해 보인다. 이제 빈 공간 확 채워지니까 이게 가득 차 보이네요. 보기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옆모습도 보기가 좋고요. 뒷모습 이제 다리도 가득 찼죠. 이제 거기다가 색깔도 동일해가지고 일체형으로 그냥 나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좋고요. 그냥 좋다. 야, 마음에 든다. 나머지는 자세히 봤으니까 휘케바인이 들어가면서 바뀐 부분들, 좀 가득 찬 부분들 위주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상체 보면은 이제 안쪽 가득 차면서 또 머리가 생겼다. 이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강화 외골격이다 보니까 그래도 팔 다리가 확실히 좀 노출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다리 쪽, 아까는 안쪽이 되게 비어 보였는데 특히나 이 뒤에서 봤을 때가 완전 비어 보였던 게 이제 가득 찼다. 거기다가 그냥 다리 외에도 바깥쪽에 거대한 관절, 진짜 강화 외골격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울리는 수준의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도 이제 골반이라든가 이런 게 가득 차면서 훨씬 보기가 좋아졌죠. 그럼 도킹 후의 가동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허리가 생겼어요. 이 휘케바인 자체 허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요 등의 유닛은 골반이랑 이런 데 좀 간섭이 있어서 완전히 돌아가진 않아요. 그리고 팔을 앞으로 들 때 이제 휘케바인 팔이랑 같이 들어야죠. 이제 편하게 이렇게 앞으로 원래 가동만큼 거의 그 정도로 들어주고요. 옆으로 드는 것도 이제 손잡이의 슬라이드 기믹을 이용할 때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대로 들면 팔이 딸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가 이동이 되면서 팔이 옆으로 드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팔꿈치도 이렇게 편하게 본인 가동만큼 굽혀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휘케바인의 팔꿈치가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고관절, 다리 앞으로 드는 부분이 다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이 휘케바인의 스커트가 봉인돼서 그래요. 이게 외장에 걸려가지고 스커트가 더 앞으로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드는 게 휘케바인 다리 때문에 좀 제약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90도까지 드는 게 힘듭니다.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굽힐 때는 이제 외골격 쪽, 복서 쪽 무릎이 굽혀지면서 휘케바인의 무릎도 같이 굽혀집니다. 이제 발 부분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렇게 좀 위에서 가동을 좀 도와주면은 일정 수준까지 가동을 좀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은 발목이 안쪽에 간섭을 일으키면서 더 꺾이는 게 좀 힘들고요. 더군다나 요 무릎 외장, 휘케바인의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돌아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외장끼리 간섭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휘케바인 다리를 좀 돌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서 해줘야 좀 편하게 다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무릎 굽히는 부분이 좀 다소 불편하기는 하다라는 게 좀 포인트겠고, 대신에 옆으로 드는 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옆으로 들 때 휘케바인의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슬라이드 하듯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리 옆으로 드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릎 굽히는 게 좀, 그리고 다리 앞으로 드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게 좀 있겠네요. 그러면 곧장 액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휘케바인 복서 로우 앵글 봐야죠. 이런 거대한 외골격 아니면 이 거대한 사이즈의 이런 메카는 로우 앵글이 또 제맛이니까요. 이 상태에서 상체만 줌해서 보는 것도 또 다른 멋. 진짜 이야, 역시 멋있다. 참고로 액션은 슈퍼로봇 대전 오지 외전을 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건 발칸! 휘케바인 자체의 헤드 발칸 부분을 발사하는 액션이었고요. 참고로 인게임을 자세히 보면은 처음부터 휘케바인이 팔에 손잡이를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팔을 따로 복서의 팔과는 별개로 팔꿈치를 굽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팡슬래셔도 이 상태에서 장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프라모델도 편하게 그대로 장비를 할 수 있고, 휘케바인의 팔을 곧게 펴기 힘들 뿐이지 장착은 하고 있을 수 있더라고요. 무튼 이 상태로 시작을 해서 팡슬래셔를 끄집어내고 팡슬래셔를 던지기 직전에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돌리면서 팔을 들면서 이런 식으로 던지기 직전에 포즈 이렇게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뒤에서 날라오던 그라비톤 라이플, 이거는 복서가 드는 게 아니라 휘케바인 마크 3가 자체적으로 손에 들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라비톤 라이플. 그리고 가이스트 너클 준비 자세, 여기서 이제 손잡이를 철컥하고 잡게 되고요. 파일럿인 류토가 한마디 하죠. 내가 만든 모션이다. 그리고 우리는 손을 교체해줍니다. 그리고 주먹이 불타오르듯 아우라가 피어오르는데 이제 베이스도 올 차례입니다. 베이스 위에 올려봐야죠. 골반 사이에 있는 커버를 열어주면 여기다가 조인트를 끼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장착.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적에게 다가가서 그대로 오른손으로 훅을 퍽, 그대로 연속기로 왼손으로 퍽. 아, 이게 허리만 돌리면 액션이 나오니까 이게 참 멋있네. 이런 식으로 좌우 연타를 갑자기 막 시작하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아서 바닥에 패대기 친 다음에 왼손 주먹으로 마무리 일격을 그냥 퍽. 그리고 G소드 다이버 액션의 시작을 알리는 액션이죠. 캐터펄트 킥! 마치 캐터펄트의 속도로 사출된 듯이 그 속도로 킥을 한다 그래서 캐터펄트 킥. 무시무시한 위력인 것 같은데 이게 연출 그냥 시장 연출이라고? 아예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고 놀랐던 기술 중 하나예요. 그리고 류토가 한마디 하죠. 주먹을 검으로 바꿔라! 복서! 그러면서 휘케바인이 복서에서 탈출하는데 그걸 연출할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 처음에 우리 상하체 고정했던 조인트로 골반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상체를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끼울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 아래쪽 두꺼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4mm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앞을 보도록 끼워줍니다. 그리고 스탠드 위에 올리고 여기서 액션 베이스 7이 옵니다. 요 기둥 친구 있죠? 이 스탠드 아래가 4m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래쪽에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스탠드 각도를 조절해주고 휘케바인을 장착. 이렇게 복서와 분리한 상태의 휘케바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G소드로 변형해볼까요? 당연하지만 휘케바인 본체는 다시 빼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등에 끼워둔 스러스터는 그대로 두고요. 골반에 끼워둔 스러스터를 일반 다시 커버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골반 파츠 같은 경우는 이 조인트가 없는 파츠 이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골반을 완성시켜준 뒤에 흰색 파츠만 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팔에 있는 손잡이는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팔을 관절째로 제거. 반대쪽 마찬가지. 손잡이 안쪽으로 접고 팔 탈거. 그리고 어깨 관절을 앞으로 90도 가동을 시켜주고요. 등으로 가서 이 하얀 색깔이 있는 부분, 등이 반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이 뒷부분을 90도 세워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하얀색 파츠를 떼어내고 여기에 아까 교체 파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장착. 그리고 미리 빼놨던 이 고관절이죠. 이 골반 파츠를 여기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팔은 손은 빼줄게요. 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고요. 뒤에 있던 어깨 관절 잠시 빼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의 바깥쪽이 앞을 보게 팔꿈치 회전을 시켜주고요. 반대쪽 마찬가지로 손은 빼고 어깨 관절 빼고 이 상태에서 팔 바깥쪽이 앞을 보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리는 일자로 만들어 놓고요. 뒤꿈치로 갑니다. 뒤꿈치 중앙에 흰 색깔 파츠가 이렇게 열립니다. 완전히 연 상태에서 뒤꿈치가 별도로 이렇게 위로 가동을 합니다. 가동시켜주고 발 앞꿈치를 완전히 이렇게 뒤로 접어줄 거예요. 이게 앞쪽에 보면 이중관절이거든요. 이게 이중관절이라 이렇게 앞쪽 먼저 가동을 시켜놓고 가동하면 완전히 돌아가요. 그리고 이 발등 위쪽의 외장을 이렇게 정면으로 좀 직선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가동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칼날 될 부분도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앞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뒤꿈치 위에 보면은 조인트 하나가 접혀져 있거든요. 이것도 펴줄게요. 양 다리 전부 다 동일한 작업을 해줍니다. 뒤꿈치 열어서 접어주고 앞꿈치 돌려주고 외장 펴주고 칼날 슬라이드 그리고 뒤꿈치에 있는 조인트 오픈. 딱 봐도 이 뒤꿈치끼리 이렇게 좌우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근데 벌써 모양이 나오는데요. 오. 이제 G소드용 프레임 2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아까 미리 빼놓은 양팔 가지고 올 건데요. 양팔을 보면은 좌우가 있었어요. 이 흰 색깔 파츠가 덕트가 있는 부분이 바깥을 바라보게 하면 됩니다. 반대쪽엔 구멍이 없거든요. 덕트가 바깥을 보도록 어깨를 여기다가 프레임에 끼워줍니다. 양쪽 다 끼워주고요. 아까 빼놨던 어깨 관절 있죠? 요 돌기 부분이 뒤를 보게끔 그리고 조인트가 위를 보게끔 해서 옆에다가 껴줍니다. 그리고 요 손이 같이 사출되어 있던 프레임 이게 이제 손목에 들어갈 건데 손목에 큰 구멍 좌우에 작은 구멍 2개가 있죠. 여기에 끼워질 거예요. 요렇게 깔끔하게 이제 프레임이 모양새가 갖추어졌고요. 이거를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상체에다가 장착을 해줄 겁니다. 요 꺾어 놓은 프레임 있죠? 이 관절 여기다가 이 뒤쪽 관절 맞춰서 껴주면 돼요. 짠! 벌써 약간 소드라는 느낌이 거의 완성이 돼가는데요. 어깨 모양 갖춰주고요. 딱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복서의 허리 파츠 이거를 요 밑에 구멍에 맞춰서 장착을 해줍니다. 짠!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가지고 오는데 다리 종아리 안쪽에 보면은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이 구멍을 요 손 끝에 있는 조인트에 맞출 거고요. 원래 고관절에 연결하던 거를 요 아래쪽 뒤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출 겁니다. 그래서 도킹! 2군데 잘 맞게 도킹을 해주고 반대쪽도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도킹. 그 다음 발꿈치 조인트끼리 맞춰서 발바닥 도킹. 칼날 끝부분 잘 맞춰주고요. 그 다음은 스탠드 조인트 두꺼운 걸로 이제 교체해줄 시간입니다. 두꺼운 거 가지고 와서 도킹 하고 G소드의 바닥에 장착. G소드 그래비티 소드 완성. 이게 왜 소드냐면은 그냥 단순히 모양만 보면 압니다. 짠! 보이나요? 이 모양? 이 뒤에가 손잡이고요. 이렇게 소드. 근데 아무래도 뒤에가 너무 얇아가지고 진짜 이대로 사람이 들기엔 좀 그냥 이대로만 잡긴 좀 그렇고 위에를 같이 잡아줘야 좀 편한 소드. 확실히 손잡이 부분도 깔끔하게 전개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깨를 지탱하고 있는 프레임부터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프레임까지 깔끔하게 모양새가 만들어졌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칼날 좌우가 진짜 빈틈없이 딱 들어맞았다는 거, 끝부분이 딱 이렇게 맞는다는 거 아주 좋고요. 바닥면도 보면은 이제 다리가 좀 줄을 이루긴 하지만은 가운데도 좀 가득가득 차 보이는 느낌이기도 하고 프레임의 추가 덕분에 이렇게 좀 빈 공간도 없이 깔끔하게 변형이 완료가 됐죠.
아니 근데 여기 웬 3mm 구멍이 하나 보입니다? 라고 할 때쯤 우리의 액션 베이스 7이 옵니다. 짠, 이 스탠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애초에 이 G소드 위에 휘케바인이 탄단 말이에요. 즉시 장착. 이렇게 액션 베이스 7 통해서 이 G소드 다이버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휘케바인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야, 흥분된다. 뽕 찬다, 뽕 차. 미치겠다. 그리고 외치죠. 그라비티 소드 다이버! 그러면서 적을 향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다가가서 재밌는 건 본인은 점프, 겁만 날아가서 적을 꿰뚫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구성에서 베이스 볼 때 했었던 이 두꺼운 조인트 끼고 이제 조인트를 옆으로 눕혀서 그래비티 소드를 옆으로 눕혀서 장착하면 날아가는 G 소드를 손으로 붙잡으면서 피니시 연출. 이야, 뽕 찬다. 겁나 멋있네. 근데 진짜 이 G 소드만 해도요. 이 G 소드만 해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칼날 끝에서 손잡이 끝까지가 약 38, 9cm, 38cm 정도 나오네요. 상당한 길이를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막바지인데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나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AM 건너 리뷰했었죠. 짠! AM 건너 매뉴얼에 요 스탠드, 기다란 기둥 버리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할 거 AM 건너 리뷰에 쓰지 못한 요 그립 사용을 해봐야겠죠. 양옆에 있는 멀티트레이스 미사일의 뒷부분 외장을 뺍니다. 그 자리에 이 그립을 장착하죠. 양쪽 다 동일하게 뒤쪽 외장 빼내고 그립을 짠! 그리고 이 멀티트레이스 미사일을 뒤쪽으로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야, 누가 봐도 잡고 싶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 AM 건너를 복서 손에 쥐어주면 애니메이션 D 인스펙터에 등장한 합체기 풀 임팩트 캐논. 드디어 해봤다. 드디어.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이제 복서에 휘케바인 마크 3가 아니라 요 엑스바인이 타고 있지만은 일단은 복서니까요. 아주 센스 있는 그런 기믹이 아닌가. 이 손잡이는, 이 그립은 아주 센스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슈퍼로봇 대전의 휘케바인 복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모로 좀 로망이 있고 낭만 있고 그리고 또 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길 잘했어. 이게 저도 로봇의 외골격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강화 외골격 하면 떠오르는 게 이 복서거든요. 솔직히 굉장히 좋아했던 녀석인데 이미 제가 눈치챘을 때는 다른 프라모델이 이제 코토부키아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걔는 G소드 다이버로 안 됐고, 근데 그것도 이미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근데 반다이에서 HG로 G소드로 변형 가능한 그런 복서를 냈다고? 야,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일단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스케일, 뭐 사이즈도 충분히 좀 손에 감길 만한, 착착 감길 만한 사이즈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액션이 잘 나와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유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포즈 취했을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면 이제 하체 가동, 무릎 가동이 확실히 좀 불편한 구석이 좀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이 못 든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혹시 나는 휘케바인의 스커트 가운데를 잘랐다 그러면은 스커트를 양옆으로 벌려가지고 좀 가동을 시켜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갈라놔가지고요. 지금 움직여보면은 이렇게 스커트를 바깥으로 들어가지고 하면은 다리를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막 이제 허벅지가 가슴에 닿긴 합니다만 이제.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이렇게 뭐 아쉬웠던 점이 특별히 떠오르진 않아요. 심지어 AM 건너가 있으면은 100%, 120% 즐길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시.